언제부터 경호처가 대통령 심기 경호합니까? 대통령이 마음조차 불편하면 안 되시는 무슨 왕이에요? 자기들이 포도대장이고? 이 영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내빈으로 참석한 강 의원이 본인 앞으로 대통령이 지나갈 때 악수하면서 몇 마디 하자 경호원들 끌고 나가죠.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그랬냐면 길 막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피워서 퇴장 조치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강 의원과 악수를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길을 막고 소동을 계속 고성을 질렀다. 행사를 방해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강 의원 직접 연결도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악수하죠? 1초, 2초, 3초, 4초 정도 4, 5초 지났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가죠. 이게 한 5초 정도 만난 거예요. 5초 정도. 이게 전체 상황인데 그런데 디테일하게 보면 자, 다른 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나서 악수 시작해요. 그런데 경호 왼쪽에 있는 경호원이 벌써 어깨를 잡죠. 네. 지나간 다음에 바꾸셔야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악수를 하자마자 왼쪽에 있는 경호처 직원을 보세요. 손을 잡죠. 그리고 팔뚝을 잡습니다. 이미 말만 하고 있는데 네. 물리적 위해를 가한 게 아니잖아요. 몇 마디 하자마자 벌써 김 의원 팔뚝을 잡아요. 제 생각엔 경호팀이 처음부터 강 의원을 주시하고 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자마자 애초부터 끌고 갈 생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문을 여자마자 팔뚝을 잡죠.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이 그냥 지나갑니다. 네. 뒤에서 목소리를 높이죠.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자마자 나가라는 손짓이 잡힌 게 있어요. 보십시오. 자, 악수하고 지나갑니다. 이제 한 4, 5초 정도 그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데 자, 뭐라고 해요? 무정이다 대고 저 말을 하자마자 끌고 나가거든요. 강 의원이 전주시을 의원이거든요. 네. 공식 소상에서 개인 강성이 아니라 지역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대통령에 몇 마디 했다고 불편한 소리 했다고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간 거 아니에요? 물리적 위해를 막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 심기를 경호한 거지. 언제부터 경호처가 대통령 심기 경호합니까? 대통령이 마음조차 불편하면 안 되시는 무슨 왕이에요? 자기들이 포도대장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밖으로? 저때까지 물리적 위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들이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입법부를 모독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오만한 행태라면서 대통령실의 사과 그리고 경호처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주목하는 것이 대통령 반응이에요. 대통령이 못 본 척합니다. 정말 못 봐서 못 본 척하느냐? 자, 다시 한번 영상을 봅시다. 다른 각도 영상인데. 자, 더 이상 인사할 내빈이 없죠? 바로 되돌아갑니다. 벌써 오른쪽에 대통령의 시선을 보세요. 시선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리를 내고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강 의원 다음에 바로 이제 끝나요. 되돌아가거든요. 이미 끌려나가고 있어요. 못 볼 수가 없죠. 절대 못 볼 수가 없어요. 소리도 그렇고. 근데 못 본 척을 합니다. 소리까지 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본인이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괘씸해하는 거죠. 어딜 감히 그걸 아는 경호처가 심기 경호한 거죠. 그런 경우라면. 그런데 자기에게 불편한 소리 했다고 국회의원이 끌려 나가잖아요. 그럼 참모들이 불편한 정보 보고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긴다고 보고를 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보고를 하게 만든 분위기, 그 공기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크게 이긴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죠. 그런 공기를 대통령 자신이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가능성,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경우라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청와대 영빈관 행사였는데 당시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대표 하시던 분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대통령에게 갑자기 휠체어를 밀어서 빠른 속도로 다가가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예. 대통령을 직접 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뜻을 전달하고 싶었겠죠. 근데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달려니까 경호원들이 당연히 에워쌌겠죠. 네. 거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돌발 상황인데. 네. 그리고 나서 그 공동대표에게 뭐라고 하냐면 3분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분 동안 그 발언이 끝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됐냐? 됐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복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계속 그렇게 방해할 거면 회의를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일단락됐어요. 대통령이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자신만 할 수 있는 결정들이 있어요. 상황을 장악하고 자신이 직접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걸려있는 국면에서 혹은 국민 생명이 걸린 위기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판단력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은 저런 정도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니까 봤는데 그 상황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이러냐 저러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멍해지는 거죠. 그리고 못 본 척 하는 것이다. 저는 괘씸하게 여겨서 끌고 나가게 하는 것보다 저런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게 더 위험하다.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더 심각한 자질 부족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저 국회의원인데 개인이 아니잖아요. 미쳤지 진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24년 2월 18일 참으로 역사적이 될 텐데요.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야. 그런데 저 상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저 영상을 계속 돌려보다 보면 네. 잡히게 되는 찰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막 끌려나가기 직전이에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하자. 저 틈 사이로 보이는 사람 있죠. 네. 강 의원을 때립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얼굴을 모르겠거든요. 네. 지역의 정치인인지 혹은 경호처 직원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때리는 장면. 심지어는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외쳤어요. 그러자 저분 누구죠? 때렸어. 형사처벌해야 됩니다.